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볼보의 컴팩트 세단 S60인데요. 자,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세단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모델은 T5, 하지만 최근 팔리는 모델은 전동화가 이루어진 B5로 불리고 있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진 것인데 사실 이를 제외하고 그리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요. 자, 볼보 S60,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차인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S60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추가와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엔진 변경 모델이라 디자인은 동일한데요. 간결하면서 스포티한 매력이 돋보이는 S60만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최근 다양한 제조사들이 파격적인 디자인을 내세우고 있는데 볼보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매력적이죠. 실내 일부 구성이 변경됐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인스크리션 트림에는 오레포스의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장착되고요. 오디오 시스템도 개선됐는데 기계적인 공진을 제거하도록 개발된 새로운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재즈 클럽 모드도 추가됐고요. PM2.5 미세먼지 센서와 공기청정 기능도 유용하죠. 볼보의 시트는 항상 칭찬을 받습니다. 형상이나 구성이 좋기 때문인데요. 통풍 열선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하는데 타사보다 꾹꾹 눌러주는 감각이 좋습니다. 뒷좌석을 비롯해서 나머지 공간도 볼까요?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에 속하는데 트렁크가 전동식이면 더 좋겠습니다. 리어 시트 폴더 기능도 필요하고요. 모든 안전장비가 기본 사양이라는 점은 볼보의 대표적인 강점입니다. 볼보의 에이다스는 자동차 스스로 통제권을 조금 더 가져가려는 성격이고요. 긴급제동 시스템도 최대한 사람의 개입을 기다리다 마지막에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외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 주차 기능 등 유용한 기능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볼보 모델과 차이점이라면 S60에 다이내믹 셰시가 탑재된다는 점이죠. 이제 B5 엔진과의 매칭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구성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레포스 크리스탈이 달린 정도. 자, 그럼 지금부터 볼보 S60 B5 과연 예전만큼의 성능을 내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임시적으로 ESC는 스포츠 모드로 돌렸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 변속기를 수동 모드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손에 잡히는 오레포스 이 노브, 뭔가 그 형상 자체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손에 잘 잡히는 느낌이 있고요. 다만 이제 S60은 그래도 이제 입문 모델에 속하는데 이와 같은 모델까지 이런 것을 넣어주다 보니까 상급 모델에서 뭔가 보여줄 것들이 조금 적어질 것 같긴 하네요. 자, 엔진은 2리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엔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과 비교를 한다면 수치적 출력이 조금 낮아졌죠. 때문에 25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고, 최대 토크는 35.7kg 폴스미터로서 기존과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자, 엔진의 출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있겠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면서 이번 모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B5라고 이렇게 불리죠. 10kW급 모터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주행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실제 이 마력으로 환산해서 모터 출력을 보면 대략적으로 13.6마력 정도가 되는데, 이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수치만큼의 향상, 그런 것들을 크게 전해받지는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속 성능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7.2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조사 발표 수치가 6.7초니까 그것과 비춰 바라봤을 때 0.5초 정도 뒤처진 성능인데, 자, 여기서 이유를 꼽는다면 현재 차의 누적 마일리지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대략 300km 이상 이렇게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일리지가 지금 얼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첫 시승 팀이어서 때문에 길들이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약간이나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 수치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이유를 꼽는다면 타이어 부분을 꼽고 싶은데요. 자, 볼보는 이 서머 타이어를 기본으로 쓰는 것 외에도 타이어의 성능, 쉽게는 그립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을 봤을 때 오이 타이어에서 뭔가 좀 튜닝이 이루어지면서 성능 부분에서 약간 디튠된 그런 느낌이 강한데요. 자, 1단에서 스타트를 할 때 휠스핀이 약간 있었고, 1단에서 2단을 넘어갈 때도 짧게 휠스핀이 느껴졌습니다. 종그립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때문에 이제 타이어가 조금 더 나은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면 보다 이상적인 가속 성능을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도 이 정도의 성능 7초대 정도면 어디 가서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어떤 공간적인 부분, 장비의 탑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변속기는 8단 아이신제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기어비를 비롯해서 이 변속기의 체결감 이런 부분에서도 제법 좋은 맛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저속에서 발진 가속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이때는 의외로 탁탁 쳐주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마치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장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모드에서는 느낄 수 없고, 이 다이나믹 모드에서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자, 임시로 다이나믹 모드로 한번 바꿔봤는데, 아무래도 RPM을 약간 높여가면서 토크감을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두 파워트레인의 조합 이 자체는 분명히 좋습니다. 앞서 발진 가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것은 이 가속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상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 첫 번째를 꼽자면 가다 서다가 많은 환경, 이때 오토스탑이 활성화되면 어떻죠? 자, 살짝 떱니다. 차가 시동이 걸리고 꺼지고, 이 과정에서 떨림이라는 것이 발생되는데, 자, 그 공진 주파수 대를 물론 없앤다면 없앨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죠. 근데 현재 이 B5로 오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동이 걸리고 켜지는 그때의 진동이 대폭 줄었다는 점을 꼽게 됩니다. 이로 인한 운전의 스트레스, 어떤 차들의 경우는 이 진동, 그것 때문에 아예 어떤 소비자분들은
그 기능 오토스탑을 꺼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현재 B5 그 매력을 충분하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 모드에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배터리의 충전 이런 과정들을 간단히 볼 수 있는데 실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또한 뭐 PHEV처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개입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대략적으로 본다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있을 때 이때 정도 이제 충전을 활성화시키는데 뭐 이유를 꼽는다면 사실 이제 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시는 분들의 경우 이 감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의 이질감을 받게 됩니다. 마치 강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현재는 적극적으로 어떤 그 회생 제동을 만드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의 이질감이 크지 않다는 점이 좋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겠죠.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저속 구간에서의 MVH 측면을 올려주고 또한 초기 발진을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발진을 시켜준다든지 이 저속 환경에서의 이점이 조금 더 많다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뭐 가속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순간순간마다 모터의 성능이 전달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본격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춰 바라봤을 때는 미미한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잠깐 달려볼까요? 사실 엔진의 토크 수치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미 뭐 40kg 폴스미터대를 뽑아내는 그런 엔진들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볼보의 이 상급 엔진이죠. B6 엔진의 경우만 해도 같은 배기량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토크를 뽑아내고 있는데 어떤 그 차별을 두기 위한 그런 디튠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점이 있다면 토크가 상승하고 떨어질 때 초반부터 일정한 수준의 토크가 나와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터보가 확 하고 밀어주는 그런 느낌에서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지만 처음부터 후반까지 마일드한 토크가 전개되는 만큼 운전을 할 때 좀 더 편하고, 특히나 이제 전륜 구동차의 경우는 이 토크 기복이 이제 심해지다 보면 뭐 토크 스티어라든지 운전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일부 아쉬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데 현재는 그런 점들을 느끼기 힘듭니다. 다만 이제 이 볼보 S60 이 자체는 토크 스티어가 약간은 있는 편인데요. 뭐 아무래도 뭐 출력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전륜 구동과 짝을 이루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일부 나타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서스펜션 전륜의 WC1 그리고 후륜의 이제 인테그럴 링크라고 불리는 이제 뭐 리프 스프링이 장착이 되는데, 자, 우리나라 또 이 시장 특성 중에 하나가 스펙이 굉장히 좀 연연해합니다. 때문에 리프 스프링이라는 것만 가지고 보면 아니 뭐 저거 이제는 뭐 토션빔보다 더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저희가 먼저 제작했었던 S60 T5 편을 보시면 그에 대한 장단점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무게 감량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세팅이냐지 이 어떤 구성적인 것만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페이퍼 매니아들이 굉장히 범하기 쉬운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자, 경험 있는 운전자 그리고 경험 있는 소비자들은 그러지 말자고요. 어쨌든 서스펜션이 보여주는 특징, 이런 만족감은 좋은 편입니다. 자, 전륜 같은 경우는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있지만 로드 홀드 능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감을 충분히 키워내고 있고, 전륜 구동 모델로서는 핸들링도 제법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후륜 쪽 어떤 둔턱을 만나거나 순간적으로 쇼크가 처지는 환경, 그때는 조금 둔탁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저속 환경에서 조금 그럴 때가 있고, 하지만 일정 수준 속도가 올랐을 때 또한 시속 100km 정도를 전후하는 시점에서 그 같은 환경을 맞게 되면 의외로 부드럽게 잘 넘기거든요. 뭐 에어 서스펜션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구조에 의한 그런 한계가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처리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볼보가 세팅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차의 성향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두 가지로 아마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때는 부드러운 편입니다. 특히나 그 부드러움의 기준이라는 것이 예전 볼보 S60과 비교를 했을 때 부드럽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인 세단들과 비교를 한다면 약간은 하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산차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넘어오시게 되면 그래도 좀 하드한데?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적정 수준, 어찌 보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적정한 세팅 값을 나름대로 잘 찾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보 S60 과연 제동 성능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36m대를 마크했는데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왔습니다. 물론 차량의 이 누적 마일리지가 적다 보니까 컨디션이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본다면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는 길들이기가 덜 되어 있지만 최대한의 힘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타이어 쪽에서 좀 미끌림이 강하거든요. 볼보가 썼던 이 오이 타이어 상당히 성능이 좋은데, 현재 뭐 타이어를 보더라도 네, VOL, 네, 볼보의 오이 타이어라는 것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거 조금 기대 이한데요. 컨티넨탈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품질 편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분들이 이제 타이어는 성능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이들 간에도 성능, 어떤 품질 편차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오늘 유독 성능을 못 내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잠시 표를 한 번 더 볼까요? 자, 최장거리와 최단 이 사이가 대략적으로 80cm 내외였습니다. 때문에 이 평균적인 제동거리 역시도 36m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때문에 어떤 제동 지속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타이어가 좀 많이 못 버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코너링을 했을 때 네, 타이어의 이 마찰력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예전 모델들은 안 그랬는데 오늘 유독 성능을 내주지 못하는 볼보의 오이 타이어입니다. 현재 모델은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컨택 6인데 이 타이어 이러지 않았는데, 이번 방향성을 다르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때 생산된 타이어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인지, 네, 이 부분은 알 수 없네요. 향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른 이제 S60의 오이 타이어를 검증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예전 T5보다 못합니다. 타이어가요. 자, 가정용 세단으로 이용되는 만큼 네, 승차감이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앞서 이제 서스펜션 성향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조금은 하드한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모델과 비쳤을 때, 특히 이제 전 세대와 비쳤을 때는 그래도 부드러움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승차감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조금 이제 독일차 같은, 요즘 독일차들이 오히려 이제 부드러운 성향을 보여주는데, 예전 독일차 같은 느낌을 오히려 이제 볼보 쪽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나쁜 그런 승차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탄력성 있는 승차감을 가져간 만큼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네, 좋은 가치를 보여주게 되고, 다만 저희가 차를 받아서 이제 테스트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조금 차가 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타이어의 공기압 자체가 조금 많이 높았기 때문인데, 자, 볼보 S60의 규정 공기압은 38 psi 정도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같이 기온이 상승할 때는 이 증가폭이 조금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설정된 규정 공기압도 높고 공기압이 증가하는 그 양이 더 늘어나는 만큼 차가 튈 수 있고,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승차감을 오해하실 분들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자, 규정 공기압을 준수했을 때 제 성능이 나온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연비라는 부분에서도 무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어느 정도 출력을 내는 모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이때는 대략적으로 편하게 주행할 때 레드당 한 15.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연비가 잘 나올 때는 16, 최대 이제 17까지 바라볼 수 있긴 한데 17은 조금 어렵고요. 대략적으로 15에서 16 사이를 바라보면 어느 정도 맞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숙성, 이번 모델에서 조금은 달라진 점인데요. 자, 엔진이 변경되면서 앞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동을 걸었을 때 RPM 때도 다릅니다. 물론 이제 이 계기판상으로만 보면은 티가 안 나는데 저희는 이제 뭐 다 계측을 하기 때문에 이전 모델이 대략 이제 870 RPM대의 아이들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800대로 줄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 때문인지 정숙성, 아이들에서의 정숙성이 티가 나게 줄었습니다. 한번 두 모델 예전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확실히 차이가 나죠. 반면 주행했을 때의 소음, 그 부분에서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부가적으로 볼보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바우센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그래도 예전과 비교를 한다면 예전에는 이제 고음 쪽이 약간 더 센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존감이 좀 맞는 느낌이거든요. 아직 이제 어떤 뭐 콘의 에이징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됐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약간 조금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지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것이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어쨌든 사운드 시스템에 있어서 5천만 원대의 이만한 사운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차는 아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뭐 링컨 모델 중에서도 이제 사운드 시스템을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세단급에서는 단연 볼보가 독보적이네요. 네, 오늘 만난 볼보 S60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 줌으로써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서 좋습니다. 다만 이제 수치적 성능으로 놓고 봤을 때 예전 T5보다는 약간 떨어졌죠. 뭐 이것 자체가 어떤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성능 향상을 기대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욕심을 감안한다면 볼보가 성능 부분에서도 조금 더 욕심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더 뽑을 수 있는 능력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B5를 비롯해서. 자, 볼보 S60 뭐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칭찬할 만한 모델입니다. 자, 후륜구동 모델 BMW 330 같은 경우가 이제 동급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그런 차였는데 어쨌든 지금 안 팔거든요. 전륜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의 균형감, 주행 능력 그리고 패키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격까지 바라본다면 역시 S60 기다렸다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직도 근데 뭐 한 4-5개월 이상 뭐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최근 볼보가 일부 모델의 가격을 내렸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차량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럼 다른 브랜드들 어차피 하던 할인 더 할인율을 올려갑니다. 반면 볼보는 애초에 설정되어 있는 가격 자체를 낮췄죠. 그로 인해서 정직한 가격 정책을 펴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 또 하나의 이점은 할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사가 지키고자 하는 그 정찰가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런 것들은 볼보 대표의 전략인가요?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지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우디 코리아 사장님, 할인해서 나쁘지 않아요. 뭐 할인하는 거 뭐 나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볼보처럼 애초에 이렇게 가격을 좋게 설정을 하면 시장에서 중고차 그 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는 만큼 다양한 업계 분들이 이런 정책을 좀 본받아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뭐 다른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전히 살만한 차
네, 지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지금도 그 차 살만해? 관심 있는데 살만하다. 네, 볼보 S60 B5를 만나봤습니다.